러셀은 오히려 권태를 권장합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요, 도서 리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구님들이 제 채널을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 사회평론 출판사와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협업 제안을 받고서요, 사실 큰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철학자의 책이다 보니까요, 책을 읽으면서도 감탄 또 감탄을 하면서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구님들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짜잔!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버트런드 러셀, 우리 우구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의 대표적 철학자이자 지성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면서 98세까지 장수한 인물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인물이 버트런드 러셀인데, 일생 동안 다룬 분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철학, 수학, 과학, 역사, 교육, 윤리학, 사회학, 정치학 등등등, 진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40여 권 이상의 책과 에세이들을 써냈어요. 이런 대단한 철학자가 썼으니 이 책 혹시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닐까? 어려운 용어들이 막 등장해서 우리 뇌를 진탕으로 만들어버리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책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의 정복, 이 책은 러셀이 대중을 위해서 썼어요. 일부러 철학적 용어들을 배제하고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책입니다. 사실 글이란 걸 쉽게 쓰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이런 책이 정말 좋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심오하고 난해하지만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책,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고전들이 있고요. 반면에 지식과 지혜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데 일조하는 책, 지식인들과 대중 모두에게 사랑받는 고전, 그런 책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책이 바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시면요, 행복의 정복이죠. 정복한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 속에 정말 이 책을 관통하는 러셀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러셀은 책 속에서 말합니다. 행복이란 절대로 운 좋게 저절로 입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피할 수 있는 불행, 피할 수 없는 불행, 병, 정신적 갈등, 투쟁, 가난, 그리고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면서요, 이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불행의 원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정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행복의 정복입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에서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경쟁, 권태, 걱정, 질투,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탐구해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그동안 제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저를 급작스럽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랑 20대 때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의식이라는 감정, 피해망상, 그리고 또 여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감정적 고통을 많이 겪었었구나 라는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골똘히 읽어보면요, 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스스로 인지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일 텐데, 러셀이 매우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2부 행복으로 가는 길로 넘어가면요, 이제 앞에 불행의 요인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정, 사랑, 일, 폭넓은 관심, 노력과 체념 등에 대해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요, 그동안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되게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열정 신봉자였거든요. 열정이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열정이 너무 과한 것도 우리를 행복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정말로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를 번쩍 이렇게 깨달음이 들게 해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는데 되게 고생을. 먼저 성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공. 돈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선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정말 즐거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성공하는 삶이 행복한 삶일 것 같아 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인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러셀이 저의 이런 생각을 한 단계 나아가게 해준 것 같아요. 러셀 또한 돈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품이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품이 있게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일단 원초적으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어떻죠? 돈이 줄 수 있는 유익보다 일단 돈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란 말은 실제로는 성공을 위한 경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경쟁을 하면서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물론 진짜로 생존 때문에 경쟁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 현대에 와서 약간 양상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첫 시작은 돈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생존에 필수적인 거니까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원래 본질은 잊어버리고 돈과 성공을 향한 집착에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셀은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쳇바퀴에 갇혀있는 신세가 아니다. 그들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쳇바퀴가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쳇바퀴 속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러셀은 또 이야기해요. 나는 성공은 행복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머지 요소들을 모두 희생한다면 지나치게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공이란 건 정말 한 가지 요소일 뿐이야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 저의 생각을 와장창 깨워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권태라는 단어에 대해서였어요. 저는 그동안 행복한 삶이란 건 지속적인 자극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물론 그런 자극이요, 저의 건강을 해친다던가 저의 정신을 해치는 너무 파괴적인 자극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자극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요, 그 자극의 반대, 권태, 약간 지루한 상태죠. 이런 권태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 권태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러셀은 오히려 권태를 권장합니다. 일정한 양의 자극은 건강에도 이롭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문제는 그 양에 있다. 자극이 너무 적으면 병적인 갈망을 자아내고 너무 많으면 심신을 황폐하게 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권태를 견딜 수 있는 힘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러셀이란 사람이 현대에서 발견하는 어떤 뇌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를 다
다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원하잖아요.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호르몬이 분비될 때의 즐거움을 계속 다시 원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계속해서 그런 순간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극만을 바라는 삶은 정말 위험하겠죠. 러셀도 이야기해요. 자극이 지나치게 많은 삶은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환희에 가까운 감격이야말로 즐거움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격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저는 독서하면서도 이런 어떤 격정의 순간들을 자꾸 얻으려고 독서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진득하고 깊이 읽어야 할 책들은 조금 피하면서 순식간에 지적 깨달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들을 많이 탐닉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러셀은 말해요. 지루함 자체가 유익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루함을 참아내지 않고서는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는 소인배들의 세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느린 변화와 섭리와는 지나치게 멀어진 세대. 모든 생명력이 마치 꽃병에 꽂힌 꽃처럼 서서히 시들어가는 세대가 될 것이다. 정말 읽어만 봐도 좋지 않나요? 저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뭔가 어떤 느린 변화에 대해서도 좀 담담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좀 기르고 지루함과 권태 자체를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좀 이 힘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체념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 체념할 줄도 알아야 됨을 강조하는데요. 체념 역시 행복을 쟁취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념이 담당하는 역할은 노력이 담당하는 역할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막을 수 있는 불행을 감수하지도 않겠지만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나도 결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피할 수 있는 불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보다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불행을 감수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불평불만으로 나 스스로를 좀 파괴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체념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주는 거죠. 내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은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노력이라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00년 전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읽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들은 뭔가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의 걸음망에도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번역도 되게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고요. 진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에게, 철학자에게 예전부터 한번 읽어야겠다 이렇게 미뤄오고만 있었던 이 철학자에게 정말 흠뻑 빠지게 되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면 이 전작주의 독서법이라고 해서 한 작가를 정말 들이파는 막 이 작가의 책을 다 읽어보는 그런 독서법을 실천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나중에 러셀의 달을 만들어서 한번 그 달에는 버트런드 러셀의 저작들을 다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콜라보하게 된 이 책의 출판사 사회평론 출판사가요, 러셀의 책을 전문적으로 판권 또 열심히 사고 책을 계속 내주고 있더라고요.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든지 과학이란 무엇인가, 결혼과 도덕, 러셀 자서전 등등등.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출판사의 휴게실 이름이 러셀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예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짜 러셀에게 진심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정말 진심인 사람을 보면은 신뢰도가 팍팍 생깁니다. 그래서 더더욱 추천드리는 이 행복의 정복, 우리 우구님들도 우리 일상의 불행들을 걷어버리고 정말 행복을 정복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일독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책 소개와 독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